안녕하십니까. 로얄&필드 화성점 미스김입니다. 어제 바이크를 타고 퇴근을 하고 오늘 출근도 바이크를 타고 출근을 했는데요. 안전장비를 챙겨 입으면서 안전장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안전장비에 대해서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안전장비를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어떻게 사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어떤 장비를 쓰고 있는지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장비를 설명드리면서 안전장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보통 보호장비, 안전장비, 안전장구 이런 것들은 보통 영어로는 라이딩 기어라고 많이 부르고요. 안전과 관련된 물품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이즈가 작으면 불편하거나 아파서 오래 착용할 수가 없고 너무 크면 그 안전에 대한 목적을 상실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헬멧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헬멧이 이제 답답하고 덥기 때문에 자꾸 사이즈를 여유롭고 크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헬멧을 너무 크게 선택을 하시면 벗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착용하는 거에 의미가 없어지겠죠? 어느 정도 정 사이즈, 맞는 사이즈를 고르시는 게 일단 안전장비를 구입하시고 장착하시는 데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가장 필요한 안전장비 첫 번째는 헬멧이겠죠? 일단 법적으로 헬멧 착용이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헬멧은 HJC라는 브랜드의 알파1이라는 모델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스쿠터부터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뚜껑만 있는 헬멧이라고 하죠. 반모를 쓰고 다녔습니다. 사실 그때는 뭘 착용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친구가 사주니까 고맙다고 쓰고 다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다시 그런 헬멧 쓸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 스쿠터기 때문에 귀여운 느낌에 맞는 헬멧을 사주기는 했지만 사실 오픈 페이스, 여기 턱이 열려있는 오픈 페이스나 아니면 턱 자체가 아예 없어버리는 반모 헬멧 같은 경우에는 턱을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입문자분들한테 권장드리는 건 이렇게 턱까지 보호되는 풀페이스 헬멧을 사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추천드리는 저기 수원에 있는 라이더피크 사장님과도 말씀을 드려봤는데 사장님도 마찬가지로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풀페이스를 권장을 드리나 너무 불편하고 답답하다. 나는 동네만 다닐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제 오픈페이스나 그런 쪽으로도 선택하실 수 있게끔 돌린다곤 하지만 저는 무조건 풀페이스 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저희도 불편합니다. 답답하고 더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풀페이스를 쓰겠습니까?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에 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의 불편함과 답답함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편하게 쓰는 건 안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헬멧에 보통 많이 장착하는 요거 블루투스 통신기기 저는 세나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50S보다 60S가 좋냐 둘 중에 뭘 사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이거 말고도 50S보다도 더 저렴한 금액에 가성비 좋은 모델들이 있어요. 그런 거 사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가격대나 이런 게 있는 만큼 기능도 조금 더 있을 수 있고 음질이라든지 아니면 기기들 간의 연결의 용이성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제 많이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그 블루투스 통신 기계가 카르도랑 세나 이렇게 두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둘 중에 이제 뭘 고르겠냐고 했을 때는 대부분의 분들의 유튜브를 저도 보긴 했는데 다른 분들이랑 같이 소통을 하는 기회가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세나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거의 혼자 타고 음질을 조금 더 좋은 거를 쓰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카르도를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헬멧 다음으로 저희가 무조건 착용하라고 말씀드리는 안전장비는 바로 장갑입니다. 왜냐하면 넘어지면 손부터 보통 짚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손이 많이 다치겠죠. 요거는 제가 이제 스쿠터 탈 때부터 쓰던 장갑입니다. 코미네 거고요. 이것도 싸고
저렴해서 샀는데 그때 당시엔 코미네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샀거든요. 이거는 여름용이라서 이 앞에는 메쉬고 지금 이게 이제 한 6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안에 가죽이 너무 다 해져서 얇아지고 막 살이 드러날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최근에 장갑을 새로 샀고, 새로 산 장갑은 알파인스타 장갑입니다. 정확한 모델명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크게 그렇게 비싸지 않고 괜찮은 걸로 샀는데, 요거도 요 앞쪽에 손가락 부분은 살짝 메쉬고 밑에는 가죽이고, 근데 요 장갑과 요 장갑의 차이는 재질의 차이도 있고요. 얘는 조금 더 도톰한 두께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세모 같은 재질이라서 너무 얇아서 정말 조금만 세게 찢으면 바로 맨살이 드러날 것 같은 재질이고, 요거는 약간 정말 가죽 시트 같은 재질이라서 쉽게 찢어질 것 같지 않은 느낌이고, 장갑을 고르실 땐 지금 여기 손가락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프로텍터가 많이 달려있는 게 아무래도 보호의 성능이 좋겠죠. 근데 이제 보통 클래식 바이크 사시는 분들은 이제 보호 능력이 거의 없는 그냥 가죽으로만 되어 있는 장갑, 이런 것들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호대가 있는 것들을 저는 사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또 제가 장갑 사실 때 추천을 드리는 건, 장갑을 조금 긴 거를 사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요거 두 개 다 짧은 장갑이긴 한데, 지금 보시면 요쪽에 있는 장갑이 더 짧아서 여기 이걸 뭐라 그러지? 복숭아뼈 아니고 여기 손목뼈가 다 드러나거든요. 그런 경우에 내가 소매가 조금 짧거나 팔을 이렇게 구부리거나 들었을 때 조금 소매가 올라가면 여기 피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다칠 수가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 좀 길이감이 있는 애들은 뼈도 다 덮어주고 어느 정도 소매가 올라가도 피부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보호가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더 긴 애들이 있고, 그래서 롱글러브가 있고 숏글러브가 있고, 숏글러브인데도 요거처럼 조금 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사실 롱글러브를 끼시는 게 좋지만, 저도 롱글러브까지는 도로에서 타긴 조금 부담스러운 감이 있어서 숏이지만 조금 긴 걸로 뼈를 덮는 정도의 수준의 장갑을 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장갑도 마찬가지예요. 헬멧이 너무 답답하고 덥기 때문에 자꾸 큰 사이즈를 싸면 벗겨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장갑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갑이 이거 너무 뻣뻣하고 답답한데 그럼 좀 여유로운 거 하다 보면 이 버클을 잠궜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장갑이 이런 식으로 벗겨질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걸 딱 맞는 사이즈로 사가지고 이렇게 잘 벗겨지진 않는데, 딱 맞는 사이즈를 사면 애초에 들어갈 때 이렇게 훌러덩 들어가질 않아요. 약간 이렇게 좀 꽁깃꽁깃하면서 넣어줘야지 딱 맞고, 벗을 때도 한 번에 훌렁 벗겨지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빼줘야지 벗겨지는 수준에 어느 정도 딱 잡아주는 사이즈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헬멧 사이즈나 장갑 사이즈 보는 거는 매장에 가셔서 그 설명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셔서 설명 들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모든 안전 장비는 절대 온라인으로 사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사는 경우는 내가 이미 이 특정 모델에 대해서 써본 경험이 있어. 뭐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이 똑같은 모델에 뭐 경험이 있고 사이즈를 굳이 재지 않아도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사셔도 상관이 없지만, 내가 아예 이 알파인스타라는 장갑 자체를 안 써봤어. 어떤 사이즈가 맞는지 몰라. 근데 이게 뭐 스몰이었으니까 이것도 스몰이겠지? 이런 식으로 장비를 사시면 안 됩니다. 이 옷도 마찬가지지만 안전 장비 같은 경우에도 규격 사이즈라는 게 없어요. 스몰, 미디움, 라지로 큰 사이즈의 구분을 해놓긴 하지만 그 스몰이 다 똑같은 스몰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다 가셔서 그 모델들을 직접 피팅을 해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정확하게 사이즈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시 재구매를 해야 되는 이중 비용이 지출을 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집 근처에 오프라인 매장에 가셔서 꼭 다 써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구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부수적인 건데, 헬멧을 쓸 때 그 안에 쓰는 보통은 이제 바라클라바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쓰시고, 여기 구멍으로 얼굴을 넣으면 여기에 이제 얼굴이 나오는,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원통 모양으로 되어 있는 버프를 요즘은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 예전에는 저도 맨 처음에는 바라클라바를 먼저 썼었고요. 바라클라바가 쓰기는 사실 가장 쉽습니다. 그냥 쑥 뒤집어 쓰면 되니까. 그런데 바라클라바를 썼더니 이 뭐라 그러죠? 바느질의 매금새? 아무튼 요 바느질 자국? 그게 이제 헬멧도 어느 정도 딱 잡아주는 걸 쓰고 그 안에 이걸 쓰니까 얘가 이제 누르면서 얼굴에 자국이 너무 많이 나요. 지금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나이가 들면 자국이 잘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자국이 오래 가니까 좀 창피해가지고 요거를 쓰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버프로 바꿨습니다. 그 버프는 보통 봉제선이 맞나? 아무튼 그 바느질한 그 봉제에 자국이 없어요. 그래서 얼굴 자국이 조금 덜 나고, 그리고 이제 이전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요즘 이제 바라클라바인데도 제가 지금 느끼는 것처럼 이런 봉제선 때문에 얼굴에 자국에 남는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거를 안 남게 해주는 제품들이 또 요즘 많이 개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써도 여기에 이물감 같은 것도 없고 자국도 잘 안 나고 그런 것도 한번 잘 찾아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안전장비를 구입하실 때 헬멧, 장갑은 무조건, 그 다음 뭐 자켓, 바지, 신발, 뭐 기타 등등은 본인의 예상과 취향, 뭐 이런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바지, 자켓, 신발 3개 중에 뭘 먼저 사야 되냐라고 하면 사실 저는 자켓을 먼저 사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또 대표님의 의견은 신발을 먼저 사야 한다. 왜냐면 제자리에서 넘어지면서 뭐 발목이나 이런 데에 찍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신발을 사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이시고, 근데 저도 그 말에 동의는 하거든요. 발목이 조금 높이 올라오는 일반 신발 있잖아요. 신발은 내가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걸로 대체해도 어느 정도는 조금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근데 자켓은 이 라이딩 자켓은 일반 자켓이랑은 재질이나 이런 것 자체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인 옷으로는 대체가 안 될 거란 말이죠. 보호대 같은 것도 있는 일반적인 옷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의류나 신발로 대체할 수 없는 자켓이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은가?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매뉴얼 바이크로 넘어오면서는 저는 이제 바이크 사기 전에 라이딩 기어부터 거의 다 샀어요. 그래서 자켓이랑 바지, 신발을 먼저 샀고 그 다음에 헬멧을 샀어요. 그 이유는 헬멧은 이게 이제 색깔이나 디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바이크를 고르고 나서 그거랑 뭔가 통일감 있게 사고 싶었고, 의류는 최대한 무난하게 뭐 바이크의 색상이나 헬멧의 색상과 상관없이 무난하게 살 수 있는 색깔을 그냥 고를 거였기 때문에 바이크를 고르기 전에도 미리 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저는 좀 순서가 옷이랑 신발 먼저 사고 그 다음에 헬멧은 나중에 사고 요렇게 했고, 자켓, 제가 산 자켓부터 설명을 드리면 제가 산 거는 다이네즈 자켓입니다. 이것도 한 3년 전쯤에 샀고 금액은 한 38만 원인가 48만 원인가 그 정도 준 것 같아요. 보시면 이 안쪽에 이런 식으로 어깨 보호대, 그리고 팔꿈치 보호대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얘는 내피랑 아우터 이렇게 분리되는 약간 이걸 뭐라고 하지? 내피 탈착이 가능한 그 모델입니다. 그래서 내피를 떼면 이 안에는 약간 메쉬로 되어 있는 그 안감이 있고, 그 다음에 밖에 재질도
이런 겨드랑이 있는 부분은 약간 통기성 있는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는 생각보다 해가 세고 덥길래 이것만 입고 왔고, 그 다음에 어제 밤에 퇴근할 때는 날씨가 추워서 요 내피까지 끼고 입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붙였다가 뗐다가 하면서 입으실 수 있고, 자켓도 생각보다 금액대가 비싸고 이거를 각 계절에 맞춰서 사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저는 요런 식으로 호환해서 쓸 수 있는 거를 많이 사라고 권장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요거 떼면 여름에도 입을 수 있고, 요거 붙이면 그래도 봄, 가을, 서늘할 때, 쌀쌀할 때까지는 입을 수 있어요. 근데 겨울까지 커버되지는 않고, 겨울엔 이 위에 저는 바람막이 같은 거 하나 걸쳐 입던지, 아니면 겨울 조금 두꺼운 패딩 같은 거 껴 입던지, 그렇게 입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요거, 그 위에 뭔가 껴 입을 건지 말 건지, 내피를 뗄 건지 붙일 건지, 요렇게 해서 저는 자켓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3년 동안 이거만 줄기차게 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굳이 계절별로 가지고 있지 않아도 충분히 사계절로 다 쓰실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보통 안전장비 같은 거는 초기에만 조금 비용이 들고 그거 한번 조금 부담하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돈 들 일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 헬멧도 한 3년 전에 사고 이후에 지금 아직 헬멧을 안 사고 있는지 못 사고 있는지 모르지만 헬멧도 요거 하나, 장갑도 장갑은 지금 좀 별개의 문제긴 한데 장갑도 요런 거 만약에 제대로 하나 샀었으면 아마 그냥 계속 줄기차게 쓰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얼마 안 하니까 뭐 3만 원, 2만 원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건 뭐 논외의 문제고. 그리고 바지는 헙슬로우 바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매뉴얼 바이크 사면서 산 거고, 이거 얼마였지? 뭐 5만 얼마?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제일 라이딩 옷 같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청바지 느낌 나는 걸로 샀어요. 제일 저렴하면서 색깔도 제일 청바지스럽고 제일 특별해 보이지 않는 걸로 샀습니다. 이것도 그때 사고 바지도 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라이딩 기어를 차에다가 넣고 다니는데 바로 꺼내서 입을 수 있는 상황이면 보통 갈아입고 라이딩을 가고,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그냥 일반 청바지 입고 라이딩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웬만하면 챙겨 입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발 좀 더러워서 보여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것도 3년 전에 매뉴얼 바이크 하려고 하면서 샀던 거. 브로거 뭐 이런 브랜드래요. 이것도 약간 세모 재질이고 가격 대비 이것도 10 얼마 줬던 것 같은데, 제일 일반 신발 같이 생겼고 제일 무난하고, 그래서 샀습니다. 근데 그래서 일반 운동화라는 뭐가 다르냐면 이 옆에를 만져보면 딱딱하게 뭐가 잡혀요. 그러니까 복숭아뼈를 보호해주는 보호대가 여기 양 옆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이 안쪽에 보시면 이제 보호 등급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신발이 어느 정도 보호 성능이 있다라는 거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발이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스니커즈를 신은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있는 신발을 신는 거고, 그래서 요런 안전 신발을 신는 게 좋지만 예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면 조금 더 그 발목이 올라 있는 신발은 일반 신발을 신고 다른 것들을 뭐 구매하고 뭐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안전 장비는 이렇게 됐고, 제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맨 처음 매뉴얼 바이크를 R3를 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바이크도 검정 색깔이었고, 제가 지금 이 자켓도 검정 색깔이잖아요. 헬멧도 검정 색깔이잖아요. 그리고 이 청바지는 검정 색깔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두운 색상이었고, 심지어 신발도 검정색이야. 그런 상태로 바이크를 타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 그렇게 다 온통 다 검정색으로 타면 밤에 특히 어두울 때는
너가 잘 안 보인다. 바이크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처럼 뭐 크거나 더 밝거나 뭐 개수가 더 많거나 이렇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람들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들 눈에 내가 있다는 거를 존재감을 좀 표시를 낼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엔 전 몰랐어요. 그냥 올검이 멋있으니까 무조건 검정 색깔로 다 통일해서 맞췄었는데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요거를 친구한테서 삥 뜯었어요. 요거는 라이트고 이제 충전해서 쓰는 용이고 지금 밝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불을 켜서 이거는 허리 같은 거에 매는 거고요.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 뭔가 반짝거리거나 불빛으로 아 저게 지금 뭔가가 있구나라는 거를 운전자들한테 알려주는 용도입니다. LED 밴드, 뭐 라이트 밴드, 뭐 오토바이 뭐 이런 거 아마 검색하시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밤에 주행할 때는 이런 거 챙겨 다니고 그래서 출발은 보통 낮에 했다가 밤에 복귀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래서 가방 같은 거에 넣고 가거나 아니면은 착용을 하고 갈 때는 꺼놨다가 올 때는 켜고 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밤에는 무조건 요거 착용하는 편이고 아 그리고 그 가방 사실 저는 바이크에 가방을 다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뭐 가방을 다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가방을 매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 장거리 타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 쟤 장거리 안 타봤네. 가방 메고 장거리 타면 얼마나 힘든데. 저 장거리 안 좋아합니다. 장거리 안 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백팩을 많이 맵니다. 요건 제가 최근에 산 백팩 가방이에요. 예쁘죠? 근데 이제 가방을 사실 때 제가 요거 사고 너무 만족스러웠던 건 뭐냐면 그 전에는 그냥 제가 일반 가방을 메고 다녔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백팩, 일반적으로 쓰는 백팩. 그거나 아니면 크로스백 같은 거 그거를 메고 다녔는데 그런 걸 쓰면 이게 홀딩 되는 게 없어서 발가 자꾸 베베 돌아가거나 움직여요. 근데 지금 제가 요 가방을 되게 편하게 쓰고 있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가슴줄이 있어요. 그래서 가슴에서 한번 이게 이렇게 밖으로 바람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퍼지거나 하는 거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허리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 가방은 이 허리 버클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하면 이 안으로 그 등과 가방 사이로 바람이 들어가면서 이 가방이 이렇게 밀려버려요. 덜컹덜컹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허리를 잡아줘야지 가방이 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백팩은 장거리 하시기에는 굉장한 피로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바이크 자체에 가방을 메시거나 아니면 백팩 말고 최소한으로 짐을 줄여서 뭐 이런 레그백이라든지 힙색 같은 걸 하면은 조금 이제 피로감이 줄고 간편해지니까 그런 거를 이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미스김의 안전장비 소개를 마치며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안전장비는 제발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꼭 사이즈를 체크해보고 사자.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큰 사이즈를 고르지 말자. 이거는 일반 옷이 아니에요. 안전을 위해 착용하는 의류이기 때문에 꼭 정 사이즈로, 맞는 사이즈로 고르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헬멧, 장갑 무조건 필수. 그 다음에 자켓, 신발, 바지 이런 거는 본인의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 준비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준비가 되는 대로 하나하나씩 구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안전장비에 대한 소개를 마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 일하러 가야 돼요, 이제.